마지막으로 치안 문제가 있습니다. 치안이 뉴질랜드가 경찰의 수가 모자르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경찰들이 그런 한국처럼 밤낮으로 열심히 우리를 뭔가 보호해주는 그런 일을 하시는 그런 경찰의 이미지가 아니라 정말 그야말로 경찰 공무원이에요. 근데 이곳에 이민 온 사람들이 이민 또는 일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나라가 굉장히 여러 나라고 국적이 굉장히 여러 국적이거든요. 근데 모두가 하나같이 하는 말은 여기 경찰은 키위 경찰은 티켓 끊는 걸 제일 잘한다고. 그 교통 그 티켓들 있잖아요. 벌금 물게 하는 거. 그 뉴질랜드에는 고속도로가 아니면 보통 한 50 정도밖에는 못 달려요. 그래서 한국은 이제 스쿨존에 가야지 한 30, 20에서 30 정도고 50은 많이 없지 않나요? 일반 도로 달릴 때도 그 이상 달리시지 않나요? 지금 좀 많이 까먹어가지고 기억은 안 나지만 근데 50 이상 달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여기는. 그래서 부모 입장에서는 아이가 조금 교통사고의 확률이 낮을 것 같은 느낌이 있으니까 실제로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아이들 이렇게 교통사고 나는 게 스쿨존 근처에서.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되게 고마운 일이고 좋은 일이긴 한데 어쨌든 교통에 관련돼서 컨트롤하는 거 외적으로는 일단 누가 도둑을 맞았거나 강도를 맞았어요. 그럼 사람이 정말 죽는 케이스가 아닌 이상은 수사도 안 해요. 그래서 여기 컨텐츠 보험이라는 컨텐츠 인슈런스라는 게 있는데 누가 집에 와서 다 싹 쓸어갔어요. 예를 들어서 다 싹 쓸어가서 숟가락, 포크까지 다 싹 쓸어갔어요. 그래도 수사하지 않아요. 오로지 이거를 보상받을 수 있는 거는 컨텐츠 보험을 들었냐 안 들었냐 그거 하나예요. 그리고 길거리에도 밤 늦게는 걸어 다니면 좀 위험합니다. 예전에 그 오클랜드에서도 저랑 같이 일하던 그런 동료들이 그 조금 어린 친구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밤에 한 뭐 밤 11시, 12시에 시내 막 클럽 갔다가 시내 중심가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어떤 친구가 그 이렇게 거구에 이렇게 껌껌한 데서 이렇게 거구의 사람한테 이렇게 한 대 맞고 지갑을 뺏기고 그거를 어떻게 도움도 요청 소리 지르고 해도 도움도 못 받고 그냥 그렇게 끝난 경우가 있어요. 그럼 걔도 이제 더 얻어 터지기 싫으니까 이제 거기서 끝난 거죠. 그 외적인 일들을 좀 말하자면은 문화 충격인 부분들이 없지 않아 조금 있어요. 그래서 동료가 결혼식을 갔다 왔다고 해서 결혼식 잘 갔다 왔니? 사진 좀 보자 그러면 이제 보통 남자 여자가 있는 게 일반적이지만 여기는 이제 동성 결혼이 합법적이기 때문에 턱시도를 입은 두 신랑 신부가 신부라고 하면 좀 그런가? 신랑 신부가 같이 서 있는 그런 사진을 보게 되는 경우도 꽤 있고 실제로 같이 일하는 친구들 중에 남자인데 남자친구가 있는 그런 경우도 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화적인 차이 그런 것들이 조금 거북하거나 불편할 수 있잖아요. 사람에 따라서 한국 문화에서 살던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런 점들도 어떻게 보면 단점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나쁜 점들을 얘기를 했으니까 좋은 점들을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좋은 점은 자연환경은 정말 좋죠. 이곳이 살기는 좀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시골 가서 사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앞에 잔디가 이렇게 있는데 그런 잔디가 이제 넓은 곳에서 앉아서 커피도 마시고 저는 집 바로 앞에 이제 큰 공원이 있거든요. 거기 아이들 데리고 나가면 맑은 공기 마시면서 놀이터 시설도 너무 잘 돼 있고 곳곳에 공원도 굉장히 잘 돼 있거든요. 그런 공원 인프라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또 하나 장점을 얘기하자면 교육적인 부분이 마음에 들어요. 예. 사실 맨 처음에 교육에 대한 부분도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어머니들이 그러시더라고요. 한국의 초등학교랑 여기는 이제 프라이머리 스쿨이니까 여기 프라이머리 스쿨이랑 너무 수준 차이가 나서 우리 애가 중간에 한국 가면 못 따라가요. 그러고 이런 스킬적인 면에서 되게 차이 난다는 얘기죠. 이제 뭐 영어야 뭐 여기서 하고 가니까 잘하겠지만 수학 같은 경우는 한국이 훨씬 잘하고 앞서서 하잖아요. 이곳의 교육에 조금 좋은 점은 한국의 단점이랑 좀 대비가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게 비교가 되기 때문에 제가 만족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고 만족하는 부분이 있는 건데
이 두 가지를 비교했을 때 한국 교육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는 부분은 너무나 획일적이고, 그러니까 모두가 다 한 방향을 향해서 가고 굉장히 주입식으로 되어 있는 교육이 누구나 비판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아무리 좋은 스킬을 가르치고 아무리 그런 능력을 주입시킨다고 해도 약간 창의력이 죽는 그런 교육에 더 가까운 것 같아요. 근데 여기는 나의 취향, 나의 아이디어를 굉장히 존중받을 수 있고 아이들마다 다 탤런트가 다르잖아요. 그런 소질이 잘하는 쪽으로 더 수업을 받을 수 있게 해주더라고요. 유치원에서부터 벌써 그렇게 해줬었고 일단은 사고방식이 굉장히 열리고 남을 잘 도와줘야 되고 그런 뭔가 인성적인 교육은 여기가 더 좀 많이 시켜주는 것 같아서 미래형 인간은 인공지능과 대비했을 때 그런 뭔가 협동심도 좋아야 되고 이제 감성 능력, 뭐 EQ도 좋아야 되고 이런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아이들 교육에 관심도 많으니까 이제 찾아보면 그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여러 시스템적인 면에서 선진화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뉴질랜드 교육이 더 앞서 나가는 교육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해요. 더하기 빼기나 곱하기 같은 거는 좀 더 한국에 비해서 느리게 가르칠지라도 그런 면에서는 좀 만족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아이가 굉장히 행복해하기도 하고 학교 가서 처음에 배우는 거 하나도 없는 줄 알고 너무 충격받았었거든요. 점점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오히려 아이가 자연스럽게 내가 책을 찾아서 읽고 내가 공부를 할 수 있고 이런 분위기도 조성이 되고 내 의견을 잘 피력할 수 있는 그 성격으로 조금씩 발달이 되어가는 거를 보면서 그래도 교육은 참 괜찮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곳에 한국 어머니들이 많이 아이들을 데리고 오시기도 하고 그냥 초등학교나 중학교 아이들만 유학을 보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게 유학원이 아이들을 봐주는 데가 있는데 그 외로움을 탈 때 옆에 엄마나 아니면 진짜 누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단순히 유학원에서 봐주는 사람으로 만족이 될까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머니들이 아이들만 이렇게 데리고 오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 집안일은 한국 집안일이랑 또 달라요. 잔디도 깎아야 되고 집이 되게 넓다 보니까 힘을 많이 쓰셔야 되거든요. 남자들의 도움이 필요할 때가 많아요. 이사도 한국은 포장이사가 일반적이겠지만 여기는 포장을 해놓고 날라주는 것만 하기 때문에 보통 포장이사가 있긴 있지만 극도로 비쌉니다. 왜냐면 인건비가 비싸게 그 남자분들이 도움이 필요한 일이 많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추천하고 싶진 않지만 그래도 혹시 그런 걸 다 감수하고 오신다면 좋은 경험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좋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일하는 환경이에요. 제가 이 키위 친구들이랑 그 회사에서 이제 일을 하면서 느낀 건데 어떤 면에서는 되게 많이 프리하다고 해야 되나? 그 분위기가 참 저를 편안하게 해주는 부분은 있어요. 야근도 사실 그렇게 막 야근을 강요하는 그런 분위기의 회사들이 아니에요, 대체로. 그러니까 내가 혼자 막 야근하기 시작하면은 남들도 눈치 봐야 되니까 이제 서로 빨리 제 시간에 가라, work-life balance 중요하지 않냐 이렇게 그런 분위기인 경우가 더 많고 물론 한국분이 운영하는 한국 회사, 인도분이 운영하는 인도 회사, 중국분이 운영하는 중국 회사가 다를 수 있겠죠. 근데 키위들이 많고 이런 로컬 회사들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그 휴가를 아주 잘 보내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또 합니다. 그리고 나라 전체적으로 인구가 좀 적은 편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뭐 팀원들을 뽑으려고 이력서를 받아봐도 이력서가 몇 개가 없어요. 예를 들어 한국에서 누굴 하나를 뽑아야 되는데 막 최소 30장에서 한 50장이 온단 말이에요. 한 자리에. 여기는 10장 오기가 힘들어요. 그 10장 중에서도 5명은 이미 나 이미 잡 구했어 이러고 그러니까 결국에 5명 가지고 인터뷰를 보거든요. 뭐 5명 중에 안 오는 사람까지 하면은 뭐 3-4명 가지고 인터뷰를 봐요. 그럼 그 중에서 뽑는 건데 그렇게 이력서가 들어오는 시기가 있지만 또 안 들어오는 시기도 있어요. 사람이 일하는 게 귀해지고 그리고 인건비가 높다 보니 그 사람을 더 야근시키는 것도 어려운 거예요. 왜냐면 1시간 더 야근시키면 그게 다 돈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잘 조성이 돼 있다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워킹맘임에도 불구하고 그 제 시간에 딱 끝나고 와서 집에 와서 아이들 돌보고 가족과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이런 점은 굉장히 장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도의 장단점이 있고 이번에 이제 코로나를 겪으면서 굉장히 복잡한 마음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한국이 굉장히 대처를 잘 하고 있고요. 한국에서는 어떤 뉴스가 나오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방송들이 한국의 그런 대처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하고 있고 그 한국의 대처 방식에 대해서 배울 점이 굉장히 많다. 어떤 점을 배울 것인가 이런 인터뷰가 있었는데 굉장히 자랑스러웠고 뭐 헬조선이라고도 하지만 그래도 우리나라가 선진국이고 굉장히 한국의 장점이 많구나 그런 부분을 조금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도 이탈리아에서도 잠깐 살았었고 스위스에서도 잠깐 살았지만 그곳도 마찬가지로 그런 의료시설이나 의료 환경이 한국만큼 이렇게 뛰어나지 못해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GP 시스템이 있고 스위스 같은 경우는 그 시설적인 면에서는 비싸서 그렇지 뭐 한국 이상으로 좋은 시설도 꽤 있었던 것 같아요. 병원이. 하지만 이제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의료시설도 열악할 뿐더러 그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효율적이지 못하고 의사들도 많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는데 어서 코로나 사태가 안정이 되고 저도 조금 마음 편히 회사에서 일을 하고 집에 와서 아이들을 마음 편히 마음껏 안을 수 있는 날이 다시 꼭 오기를 바라봅니다. 지금 호텔 업계도 뭐 호텔뿐만이 아니에요. 관광업계 다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서 이 사태가 끝이 나기를. 오늘 조금 지루했을 수 있는데 저희 김 PD님께 편집을 잘 해달라고 부탁을 드려봐야겠어요. 감사합니다. 다음번에는 또 호텔리어로서 또 엄마로서 또 외국에 사는 한국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또 나눠볼게요. 건강 조심하세요. 바이.